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 만물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키르기스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7박 9일을 여행했고요. 에어 아스타나를 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서 택시로 국경을 넘고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비행기로 비슈케크에서 알마티를 간 후에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비슈케크는 티웨이 직항이 있지만 제 일정과는 맞지 않아서 에어 아스타나를 이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영항공사인 에어 아스타나에 탑승했습니다. 앞뒤 간격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서 약간 좁은 느낌인데요. 제 키가 176인데 다리를 쭉 펴도 앞좌석에 닿지는 않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좌석 구조는 232 배열이었는데요.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엄청 편하게 갔습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알마티까지의 순수 비행시간은 6시간 22분입니다. 유럽이나 미주에 비하면 상당히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비행은 아닙니다. 순항고도로 올라왔습니다. 항공기는 보잉 767이었습니다. 조명이 아주 화려했고요. 군데군데 빈자리가 조금 보이긴 했는데 탑승률이 80%는 넘어 보였습니다. 기내식 전에 음료수를 먼저 주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한 캔 시켜서 입맛을 좀 돋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맥주는 역시 꿀맛입니다. 기내식은 소고기와 닭고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밥이랑 닭고기가 먹을만해서 배를 넉넉하게 채웠습니다.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로 다운받아온 드라마 몇 개 보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행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환전소도 있고 통신사도 있습니다. 렌터카도 보이고요. 공항이 아주 넓진 않지만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키르기스탄 국경까지 갑니다. 3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미리 예약한 택시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택시기사님을 만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택시를 타고 국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건요, 생각보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만년설이 보일 정도로 자연경관이 좋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있는 코르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키르기스탄 땅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국경을 넘어왔고요. 얀덱스 고라는 택시 어플로 택시를 불러서 비슈케크 시내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슈케크 시내에 있는 오리엔탈이라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이제 택시 타고 호텔로 가서 짐을 좀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얀덱스고 어플로 택시를 부르면요, 이코노미, 컴포트 플러스, 비즈니스 등의 택시 등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택시가 이코노미 등급인데요, 차량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항상 컴포트 등급으로 택시를 불렀고요. 컴포트를 부르면 소나타나 K5급의 차가 오더라고요. 비용 면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컴포트 등급 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택시에서 내렸고요. 지금 저기 가는 하얀 차가 제가 탔던 택시고, 제가 오늘 밤에 묵을 호텔은 이 호텔입니다. 오리엔탈 호텔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체크인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좀 방은 작은데 하룻밤 잠깐 자기에는 손색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름이 오리엔트 호텔이고요. 비슈케크 완전 시내 중심과 그 관광지 밀집되어 있는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고, 한번 호텔 뷰는 없습니다. 뷰는 그냥 건물 뷰고, 바로 앞에 좀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지붕이 보이고, 근데 화장실이 침실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되게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변기랑 세면대 있고, 이렇게 샤워 부스 이렇게 있고요. 배가 고파서 나밭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나밭은 키르기스탄에서 시작한 전통 음식 레스토랑인데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뭘 고를까 하다가 라그만이라는 면 요리와 당근 채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크무즈라는 건데요, 말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겁니다.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고요. 몽골에서는 이걸 아이락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락과 비교해서 크무즈가 훨씬 짠맛이 강했습니다. 라그만이 나왔습니다.
라그마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전통 면 요리입니다. 원래는 위구르족과 둥간족이 중국식 손 뽑는 면 문화를 전해주면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지역별로 현지화된 다양한 버전의 라그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양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소고기가 있는 라그만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로컬 음식에 약한 저에게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생각나는 맛이었고요. 고기와 채소의 풍미가 진하고 살짝 매콤하면서 새콤한 맛도 있습니다. 맥주도 빠질 수 없죠. 내일 새벽 6시까지 송크로수 1박 2일 투어 출발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꿀잠 자기 위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콥차라고 하는 당근 샐러드입니다.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가끔씩 먹어주면 입안이 상큼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조금 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자꾸 손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나밭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다 했고요. 이제 오리엔트 호텔로 다시 걸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좀 씻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송쿨 투어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만 오면 항상 이럽니다. 현지식을 먹고 나서 뭔가 모를 부족함을 느낄 때 라면을 꺼내곤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 컵라면과 햇반으로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5분인데요. 짐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배낭을 메고 송크로수 1박 2일 투어 이제 집결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엄청 깜깜해요. 지금 완전 어두운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투어 집결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조금씩 이제 밝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걸어 다니니까 어제 느꼈던 비슈케크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매연, 그 길거리에 뭔가 공해가 느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차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연 때문에 뭐 몽골도 그렇고 여기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참 그 매연이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정부에서 자동차 관리만 좀 해줘도 그 공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투어 출발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 멀리 저기 기차 보이네요. 여기가 기차역 바로 옆이거든요. 저기가 투어 이제 출발 장소라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틱 여행사를 이용했고요. 네이버에 캐틱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캐틱 왓츠앱 번호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캐틱 왓츠앱으로 연락을 하면요,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투어 일정을 PDF 파일로 보내줍니다. 일정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투어에 참가를 원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투어를 정했으면 그 투어에 대한 세부 일정 PDF 파일도 원한다고 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어비를 한패스라는 어플로 송금했습니다. 참고로 한패스는 72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크로수에 가면 슈퍼마켓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슈퍼에서 물과 간식을 살 시간을 좀 준다고 합니다. 목적지인 송크로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해발고도 약 3016m에 위치한 산악호수입니다. 빙하와 산악지형의 융기 침식 과정으로 생긴 고산 분지에 물이 고여 형성이 된 호수고요. 키르기스탄 내에서 이시쿠로수 다음으로 큰 산악호수입니다. 슈퍼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제일 유명한 마켓인 글로버스입니다. 비슈케크 시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매장이 상당히 넓어서 간식거리도 많았고요. 생활용품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못 가져간 물건들이 있으면 글로버스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송크로수에서 마실 맥주를 좀 샀습니다. 맥주는 한 캔에 1,000원이 좀 넘더라고요. 참고로 키르기스탄 화폐는 솜이고요. 1솜은 16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탄산수를 잘못 사버렸습니다. 진한 파란색 라벨 말고 왼쪽에 보이는 하늘색 라벨이 미네랄 워터입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흔히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입니다. 스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땅을 뜻하는데요,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인들의 땅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토는 한반도보다 조금 작고요, 대한민국보다는 2배 정도 큽니다. 국명은 공식적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인데요, 아직 키르기스탄으로 대부분 부르고 있습니다. 수도는 비슈케크고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건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한계점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몽골과 더불어서 지리적 환경이 아주 척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만년설과 빙하 덕분에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페르가나 분지에서는 농업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관광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키르기스탄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인구는 7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중앙아시아답게 80여 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련에 50년 넘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75%로 국민 대다수의 종교인데요. 소련 시절 종교 활동이 억압됐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일상 깊숙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실천이 약한 세속적 이슬람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비슈케크 시내에서 송크로수까지는 차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오르토토코이라는 인공 저수지, 그리고 칼막 아슈라는 고개에도 잠시 들리기 때문에 총 시간은 6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게소 내부에는 이렇게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 음식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담으면 됩니다. 저는 근처에 전망대가 있길래 밥은 먹지 않고 경치를 감상하러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서 키르기스탄의 흔한 대자연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도로일 뿐인데요. 도로 주변을 둘러싼 산세 덕분에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12년 전쯤 중남미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봤던 풍경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투어 차량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몽골에서 탔던 푸르공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았고요. 다만 추월이 일상생활인 중앙아시아의 운전 습관이 저한테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중앙아시아 여행한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차량 추월할 때 아찔한 순간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오르토토코이라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텐산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아서 만든 저수지고요. 농업용수 공급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기서 낚시와 레저도 즐긴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오르토토코이라는 곳인데요. 와, 여기 막 지금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직접 눈으로 와서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푸른 초원이 딱 펼쳐져 있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이고요. 저수지와 푸른 초원, 그리고 광활한 산맥이 어우러져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캠핑 테이블 펴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싶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축들에겐 최고의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마르면 목축일 저수지도 있고요. 배고플 때 뜯어먹을 풀도 많으니까 가축들에겐 최고의 땅입니다. 잠깐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풍경의 주유소 보셨나요? 어디를 가도 대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가서 그런지 나무가 울창한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대자연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문자가 없는 이런 곳에 오면 언어로 인한 연쇄적인 생각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이 시원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바람도 거세지고요. 키르기스탄 여행의 최적기는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고산지대에 눈이 녹지 않았거나 눈이 내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산지대 트레킹을 하기 좋은 7월과 8월에 여행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칼막 아슈입니다. 아슈는 고개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칼막 고개입니다. 송쿨 호수로 가는 주요 진입로 중 하나고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경험한 키르기스탄 대자연 중에서 이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데, 와, 눈으로 보는 건 진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오늘 날씨 운까지 따라줘가지고 와, 진짜 감탄사가 그냥 연발입니다. 연발. 와, 진짜 멋있다. 와와와와와와. 와우. 지금 여기 드론 날리고 있어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진 작가가 직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뭐 드론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찍으면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대자연을 드론으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바람이 꽤 부는데 저 드론이 DJI 건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날아가네요. 드디어 송크로수에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오기 전에 송크로수에 있는 이 팻말을 블로그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웰컴 투 송쿨. 저 앞이 송크로수인데 지금 자유시간이 한 20분 주어져가지고 송쿨 호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해발 3016m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숨이 좀 가쁘고
뭔가 별로 안 걸은 것 같은데 조금 힘든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좋네요 진짜. 여기 키르기스탄이 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지 제가 비록 스위스는 안 가봤지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천혜의 경관입니다. 천혜의 경관. 호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진짜 어제까지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제가 송크루스에 오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가축 똥들이 이렇게 호수 앞에 있고, 물 좀 보여드릴게요. 호수 물 좀. 차가운가? 호수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서양인들도 많고 동양인들도 많고요. 진짜 전 세계 인종이 다 있습니다. 저쪽 흰색 지붕처럼 보이는 유르트가 이제 여기 여행객들이 묵는 그런 캠프고요. 여기서 말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은 아마 내일 탈 것 같아요.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진짜. 물이 차가운지 한번 제가 손으로 만져볼게요. 그렇게 차갑진 않고 그냥 뭐 샤워해도 그렇게 차갑지 않을 정도의 느낌? 이제 가이드분이 밥 먹으러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밥 먹으러 갈 거고요. 밥 먹은 다음에 제가 그 묵는 유르트를, 저는 유르트를 혼자 사용하거든요. 그 투어하기 전에 미리 비용을 지불을 하고 혼자 유르트를 사용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간단한 다과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1일차 점심은 투어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다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르속이라는 빵인데요. 키르기스인들이 많이 먹는 빵입니다. 우유나 크림을 발효시킨 스메타나라는 소스나 꿀에 찍어 먹는 빵인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사과입니다. 엄청 작은 미니 사과인데요. 시큼한 맛이 강해서 비타민 제대로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유르트가 제가 오늘 1박을 하게 될 유르트고요. 제 유르트 내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유르트를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고요. 여기 유르트의 이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키르기스탄 국기에 있는 저 무늬 모양이 여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그 유르트 안으로 해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가면 엄청난 자연이 이렇게 바로 펼쳐집니다. 대박이죠. 와, 어마어마한 풍경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몽골의 게르랑 키르기스탄의 유르트를 비교했을 때 외관상의 차이점은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키르기스탄의 유르트가 이 지붕의 경사도가 더 급합니다. 이게 몽골의 게르는 약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데 이 유르트 지붕은 조금 급하게 경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참치, 햇반, 김으로 배 좀 채웠습니다. 참고로 송크루스 투어 비용은 6,500솜입니다. 원화로 10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저는 혼자 유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4만 5천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냈습니다. 제가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유르트 사용을 같이 하면 민폐를 끼칠 수 있어서 단독으로 예약을 했고요. 총 14만 9천 원 정도의 단독 숙박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투어입니다. 1박 2일에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적당히 부는 바람, 그리고 천천히 흔들리는 그네가 절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치유가 되는 풍경입니다. 저도 셀카 찍으려고 삼각대에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스페인 꼬마들이 제가 앉으려는 그네를 타고 있네요. 괜히 가서 몇 마디 걸어봤습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놀러온 아이들이었고요. 친척이 키르기스탄에 살아서 휴가를 맞아 놀러왔다고 합니다. 안 되는 영어로 친한 척 좀 했습니다. 승마 체험 시간인데요. 저는 예약을 미리 못해서 내일 아침 9시 30분에 타기로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는 몽골만큼 말이 정말 많습니다. 말똥 냄새가 아주 정겹게 퍼집니다. 선글라스를 방금 벗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보는 자연이랑 선글라스 벗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랑 자연의 질감이 완전 달라요. 색감이 다릅니다 진짜. 저 나귀 근처로 한번 가볼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먹는 거지? 먹느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땅이 되게 거친데 저렇게 입이랑 혀를 그대로 땅에 대고 풀을 뜯어먹는 거면은 뭔가 입이랑 이 이빨, 뭔가 혀가 되게 타고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친 걸 이렇게 먹어도 상하지 않게끔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다친다? 가면 다친다? 오. 해발 3000m에 등장한 기아 카니발입니다. 아마 키르기스탄에 여행 가시면 느끼실 겁니다. 현기차 진짜 많습니다. 소나타, K 시리즈, 카니발, 모닝, 투싼 이 5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풍경 감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식전에 차를 주더라고요. 보이차랑 비슷한 맛이었고요. 속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메인 요리는 수제비랑 비슷했습니다. 넓게 반죽한 면의 식감이 얇은 수제비 같았고요. 국물은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약간 토마토 향이 조금 나는 국물이었고요. 안에 소고기도 들어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메뉴는 야채볶음입니다.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당근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식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감자와 소고기 그리고 양파를 함께 볶은 요리입니다. 제가 양고기를 못 먹는데 다행히 소고기로 요리가 나와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족답게 고기가 절대 빠지지 않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송크로수에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호수와 유르트, 멋들어진 돌산이 정취를 더해갑니다. 말레이시아 친구 자인이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 날리는 연습 좀 해서 다음 해외여행에는 드론을 가지고 더 멋진 풍경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프파이어가 시작됐습니다. 송크로수 유르트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3000m가 넘는 고지대다 보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모여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었고요. 음악에 맞춰 춤도 췄습니다. 저는 춤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만히 구경만 했는데요. K-팝의 위상을 느꼈습니다. 음악 대부분이 한국 노래더라고요. 피곤함이 느껴져서 저는 일찍 유르트로 돌아왔습니다. 유르트에 귀여운 조명 장식도 달아놨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유르트가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유르트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추워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태계일주 보면서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묵은 유르트만 불을 안 뗐더라고요. 가이드가 제가 혼자 묵는 걸 까먹고 난방해주는 걸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청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군대 혹한기보다 진짜 더 추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별 사진 얼마나 하늘에 별이 많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람 맞추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제 별 사진 한번 찍어보러 별 얼마나 많은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코로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가축들 이 말들 몰이하는 강아지가 지나갔고요. 어제 새벽 4시에 별 사진 찍는다고 나와가지고 추위에 떨었더니 지금 콧물도 많이 나고 몸이 무슨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진짜. 이 송쿨 호수 투어 오시면 진짜 두꺼운 옷, 그 따뜻한 옷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말 뒤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뒤에 갔다가 뒷다리로 차면은 갈비뼈고 뭐고 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앞다리를 묶어놓는 이유는요, 초원이 끝없이 넓기 때문에 도망가 버릴 위험을 방지하고자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한 마리가 놀라서 뛰면 다른 말들도 같이 달리거든요. 앞다리를 묶어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그네를 타면서 경치 감상 좀 했습니다. 가만히 먼 산 바라보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힐링이었습니다.
다관은 항상 올려져 있는데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계속 두기 때문에 좀 눅눅하더라고요. 로컬 투어는 투어비가 저렴한 만큼 식사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따뜻한 우유죽 같았습니다. 우유 향이 은근하게 올라오고요. 오트를 물에 끓여서 우유와 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은근 먹을만 하고요. 아침에 허한 배를 채우기 참 좋았습니다.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도 해줬습니다. 송크로스 유르트에는 샤워 시설은 없고요. 간이 수도가는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열악하지만 좋은 시설을 바라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있으면 됩니다. 말 타는 비용은 투어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1시간에 700솜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는 50분만 태워주더라고요. 뭐 별건 아니지만 1시간에 대한 비용이면 실제로 1시간을 태워주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타고 빨리 달려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천천히 타는 건 여러 번 해봤거든요. 경치 감상하면서 말 타는 건 언제나 즐겁습니다. 근데 파리도 아니고 모기도 아닌 벌레들이 정말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신경 쓰여서 말 타기에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선글라스 꼭 끼시고요. 긴팔 긴바지 착용하시고 마스크까지 추천드립니다. 이 새끼들이 화장실 앞에서 방해하고 있어. 안 비켜? 응? 희한하게 생겼네. 약간 젖소 같기도 하고 황소 같기도 하고. 이제 송크로스 투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푹 쉬다 갑니다. 비행도 오래 하고 국경도 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송쿨 투어가 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줬습니다. 뭔가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곳을 즐겨라 라는 느낌의 투어라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슈케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역시 절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투어에 한국 분들이 반이 넘어서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갔습니다. 투어 차량이 내려준 곳에서 제가 예약한 플라자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얀덱스고로 불렀고요. 역시 컴포트 등급으로 불렀습니다. 차가 깨끗하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플라자 호텔이 위치가 참 좋습니다. 팜필로프 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알라투 광장도 근처에 있어서 관광하기 참 좋은 호텔입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박에 10만원입니다. 제가 첫날 묵었던 오리엔트 호텔이 1박에 8만원이었거든요. 2만원 더 쓰고 플라자 호텔 묵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깨끗하고 호텔 위치도 더 좋고요. 전체적으로 청결한 느낌입니다. 욕실도 깨끗하고요. 욕실이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송크로스 투어를 함께 했던 한국인 친구 그리고 말레이시아 친구를 핀타펍이라는 근처 펍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 30분인데요. 해가 8시 넘어서 지더라고요. 밖이 굉장히 환했습니다. 비슈케크 시내를 보고 제가 처음 든 생각은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였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도시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특히 녹지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핀타펍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야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끌시끌했습니다. 로컬 분위기 나더라고요. 한국 친구와 저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했고요. 말레이시아 친구 자이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일단 맥주 1000cc부터 꿀꺽꿀꺽했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자인이 시킨 피자가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나오면 같이 먹겠다고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핀타펍은 전체적으로 음식이 꽤 맛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고기 스테이크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성비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급 스테이크를 안 먹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760솜이니까 원화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12,000원에 이 정도 육질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엄청 신났습니다. 소스 듬뿍 찍어서 허겁지겁 먹었고요. 참고로 이거 먹으러 며칠 뒤에 핀타펍에 또 갔습니다. 영상 보니까 한 점 야무지게 또 먹고 싶네요. 스테이크로 기대치가 높아져서 피쉬앤칩스도 시켜봤는데요. 감자는 맛있었는데 생선은 그저 그랬습니다. 무슨 생선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부족한 맛이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옆으로 오더라고요. 와, 눈이 이렇게 이쁜 고양이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만화에서 나오는 검정 고양이 느낌이어서 한참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쪽이 호텔이 모여있는 시내 중심가라서 꽤 안전한 느낌이 들고요. 9일간 키르기스탄을 여행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곳 다 지키면서 여행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외 여행할 때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왜 숙소에만 오면 배가 바로 꺼지는 걸까요?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식량 바로 꺼내서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내일은 알티나라샨과 알라크로스 투어를 묶은 2박 3일 투어를 떠나는 날입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 기차역 앞에 모여야 되고요. 투어 비용은 14,000솜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정각이고요. 오늘 떠나는 알티나라샨 그리고 알라콜 호수 투어 3일짜리거든요. 그 투어가 출발 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라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체력 비축을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로 6분 걸렸습니다. 캐팅 여행사 투어는 항상 이 기차역 앞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송크루스 투어 때랑 같은 출발지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글로버스에 들려서 간식이랑 물을 샀고요. 알틴 아라샨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이시쿨 호수도 들리고 식당도 들릴 예정입니다. 투어버스가 꽉 찼습니다. 송크루스 때 들렸던 휴게소에 왔습니다. 커피를 며칠째 안 마셨더니 커피가 너무 땡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었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170솜이었습니다. 아이스를 원했는데 따뜻한 것도 괜찮더라고요. 커피 맛이 깊다기보다 커피를 워낙 갈구하고 있어서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맛있는 걸 찾았습니다. 어디선가 옥수수 냄새가 풀풀 올라오더라고요. 제 후각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바로 옥수수 사러 뛰어갔습니다. 옥수수는 크기가 엄청 컸고요. 하나에 60솜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님께서 한국어로 60솜이라고 발음해 주시더라고요. 크기에 비해서 정말 저렴했습니다. 이시쿨 호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시쿨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인데요. 첫 번째로 큰 산정 호수는 볼리비아와 페루의 국경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제가 티티카카 호수를 12년 전에 가봤는데 이시쿨 호수에 가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시쿨 호수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인데요. 영어식 발음으로 오로라 플러스라는 리조트입니다. 이시쿨 호수는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호수를 주변으로 형성된 수많은 비치와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이시쿨 호수는 바다가 아니지만 비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비치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시쿨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인지 호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정 호수입니다. 산정 호수란 고산 지역에 위치한 호수를 말하는데요. 꼭 산 정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높은 산악지대에 형성된 호수를 의미합니다. 페루에서 티티카카 호수를 봤을 때가 떠오릅니다.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중남미를 갔었는데요. 이렇게 큰 호수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호수라는 걸 까먹고 바다인 줄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시쿨 호수는 키르기스어로 따뜻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1600m의 고산지대에 있으면서도 겨울에 얼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열, 염분, 큰 면적 때문에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이가 182km고요. 폭은 60km입니다. 평균 수심이 약 278m입니다. 정말 깊죠? 이시쿨 호수는 담수호가 아니라 약간의 염분이 있는 호수입니다. 염도가 3.5% 내외인 바다보다는 짜지 않지만 0.6%의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호수보다는 물맛이 짭니다. 카라콜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카라콜은 알티나라샨 트레킹을 위해서 많은 여행객이 들리는 마을인데요. 저는 투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라콜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차를 타고 알티나라샨까지 갈 예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키르기스탄 시내 도로와 외곽 도로를 달려보니까요. 외곽도로 정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실어 나를 게 많은데 지하철은 아예 없고 철도망도 산악 지형으로 인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트럭이 주요 운송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느린 트럭을 추월해서 위험하게 가는 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금을 비롯한 자원도 꽤 있고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키르기스탄에서 도로 정비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향후 키르기스탄의 발전은 도로망 정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콜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알틴 쿠마라 라는 식당입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식당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제가 온 식당이 알틴쿠마라가 맞는지 확신은 안 들거든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장시간 이동했더니 배가 엄청 고프네요. 일단 맥주 한잔 시켰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되게 건조하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한국에서보다 물이나 맥주가 훨씬 더 땡깁니다. 저는 소고기 쿠르닥을 시켰습니다. 키르기스어로 복다, 지지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주로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를 양파, 감자와 함께 볶아 만듭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쿠르닥에 비해서 키르기스탄의 쿠르닥이 감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쿠르닥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 입맛에 진짜 잘 맞더라고요.
약간 양념갈비 맛인데요. 양념갈비 소스보다는 좀 덜 자극적입니다. 소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420솜이라서 가성비 최고였습니다. 감자 양은 진짜 많습니다. 이건 송크로수에서 먹었던 보르속인데요. 스메타나라는 유제품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꽤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었는데 가격대는 착합니다. 카라콜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 식당 한번 들려보시고요. 다른 여행객분들도 이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시 마트에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의 대한민국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수박바랑 메로나가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아이스크림 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투어 차량에서 내려서 트럭으로 갈아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틴 아라샨까지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덩치가 산만한 트럭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송크로수 투어랑은 뭔가 다른 느낌인데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느낌이 납니다. 알틴 아라샨이랑 알라크로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트럭을 타고 알틴 아라샨 유르트 캠프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노래소리 들리시죠? 키르기스탄 여행객들이 트럭에 정말 많았는데요. 흘러나오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더라고요. 정말 즐거워 보였고 신나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전혀 모르는 언어라서 그냥 즐겁게 들었습니다. 트럭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저는 계속 옆으로 앉아서 갔는데요. 손잡이 꽉 잡고 1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나중에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자리를 잘 잡아야 여행이 편합니다. 그 와중에 풍경은 너무 좋아서 한편으로는 감상하면서 갔습니다. 자, 알틴 아라샨 저 앞에 제가 오늘 묵을 유르트가 보이는데요. 이제 차 타고 한 5분이면 가는데 여기가 뭐 좋은 사진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잠깐 섰습니다. 와,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그 곳인데 여길 제가 이렇게 왔네요. 알틴은 황금이라는 뜻이고요. 아라샨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알틴 아라샨은 황금 온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산악지역 곳곳에 온천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온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일대를 포괄적으로 알틴 아라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계곡은 알틴 아라샨 계곡이고요. 이 이틀간 묵을 알틴 아라샨 유르트 캠프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캠프 주변으로 전나무가 울창합니다. 이 전나무는 텐샨 산맥 고산지대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라고 하고요. 보통 키가 40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캠프가 아주 아늑하고 정겹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유르트가 이 컨테이너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방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유르트가 있다 보니까 추위에 떨 일이 없습니다. 뭔가 엉뚱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여행객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이 들어간 인테리어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4개나 있고요. 세면대도 있습니다. 저는 단독 유르트를 미리 신청했는데 유르트가 아닌 일반 방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방안도 따뜻했고요. 이불도 되게 두꺼워서 추운 줄 모르고 2박하는 동안 꿀잠 잤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캠프 잔디밭에서 시간 좀 보냈습니다. 말몰이하는 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보이차 맛이 나는 따뜻한 차인데 특이하게 민트향도 섞여 있더라고요. 뭔가 보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잔 마셨습니다. 이건 약간 육개장 같았습니다. 맵거나 진하진 않았는데 약간 싱거운 육개장 느낌이었고요.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당면도 있고 감자도 있어서 배가 꽤 차더라고요. 흰쌀밥 있으면 바로 말아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못 먹는 양고기 음식이 나왔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도 수차례 양고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특유의 냄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역시 수십 년간 쌓여온 식성은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6시인데 딱 눈이 떠져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방이 진짜 문 열고 나가면 경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방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이 너무 장엄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나라를 거의 못 가봐서 그런지 저한테는 눈 쌓인 산이 되게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르트 캠프에는 화장실과 세면장이 곳곳에 있는데요. 알티나라샨 유르트 캠프는 송크로수보다 좀 더 깔끔해서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아침입니다. 세계인의 아침 메뉴인 계란이 나왔고요. 송크로수에서도 먹었던 우유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은 우유죽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뭔가 우유랑 밥을 말면 좀 맛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은은한 향에 식감도 부드러워서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드디어 알라쿨 호수를 보러 떠납니다. 말을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알라쿨 호수 근처에 도착을 하고요. 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키르기스탄에 온 이후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늘에 감사하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대부분 평지에서 말을 탔는데요. 이렇게 거친 산세에서 말을 타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더러운 땅으로 가냐? 왼쪽으로 이동. 그래, 좋아. 이쪽 다시 오른쪽. 그래도 피로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치를 앞에 두고 피로를 느낄 수는 없죠. 윈도우 배경화면에서 많이 보던 바로 그 풍경입니다. 이번 투어를 같이 하는 한 3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왠지 저 너머가 그 알라콜 호수가 있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색감 미쳤죠 진짜. 와.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말한테 휴식도 줄 겸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하루 종일 함께하게 될 말이고요. 이름은 키마로 지어졌습니다. 키르기스탄 말이라는 저만의 언어입니다. 풀 진짜 잘 먹죠. 알티나라샨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살이 세서 그런지 아주 거친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말 안장 위에 올라타서 계곡을 바라보니까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말이 자꾸 고개를 숙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을 먹으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마부들이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곡물이 너무 차가워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멋있는 풍경만 선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풍경 저 풍경 다 놓치기가 아까워서 영상이 자꾸 길어집니다. 시청자분들께 키르기스탄의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아름답다고 느꼈던 장면을 빼기가 어렵네요. 카라쿨부터 걸어서 알라쿨 호수까지 가는 여행객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한국분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말에서 내려서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면 대망의 알라쿨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알라콜 호수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경사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뭐 경사를 떠나서 약간 고산지대다 보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로 처음에 가면 과우 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빨리 가야지 하고 막 걷는데 호흡이 잘 안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 생길까봐 돌 위에 앉아서 호흡 가라앉을 때까지 좀 쉬었어요 오래. 저기 멀리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사람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경사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진짜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지가 코앞입니다. 와, 저기 설산 만년설 대박. 태어나서 저 만년설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봅니다 진짜로. 와, 이쁘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장엄해요. 두둥 진짜 장난 아니네. 대박이야.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호수 색깔이 저럴 수가 있지? 완전 에메랄드예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진짜 예뻐요. 저기 만년설에다가 뭐냐 진짜. 카메라로 찍은 알라쿨 호수는 제가 직접 본 알라쿨 호수의 신비함을
다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이 빚어낸 에메랄드빛 호수가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알라크로스 쪽이 아닌 반대 방향의 고산들도 비지지 않는 대자연을 자랑합니다. 저는 몽골과 키르기스탄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키르기스탄의 자연이 더 다채롭습니다. 거대한 산맥과 호수를 품은 나라인 만큼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알라크로스 바로 앞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짝이는 호수를 보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 내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빡세구만 진짜. 이게 약간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마 미친듯이 막 못하겠다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고요, 숨 막 진짜 엄청 찰 정도로 너무 힘들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들다 할 때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 놀란 게 있는데요. 가이드해주는 10대 중반의 키르기스탄 아이들이 말을 정말 잘 타더라고요. 걸음마 뗄 때부터 말이랑 놀았기 때문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말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놀더라고요. 확실히 자라난 환경에 특화된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붓기는 키르기스탄 국기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해를 둘러싸고 있는 갈기가 40개인데요. 키르기스란 투르크어로 숫자 40을 의미합니다. 키르기스탄의 마나스 장군이 40개 부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큰 민족 공동체를 이룬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흐르는 계곡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을 대봤는데요.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라 그런지 차가운 정도가 상상 초월입니다. 다시 유르트 캠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타고 3시간을 가야 하는 긴 여정인데요. 걸어서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말을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무릎이랑 허리랑 온몸이 아파옵니다. 내일 전신에 알이 베길 것 같아서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지금 아침 9시 정도에 나가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핸드폰이 가방에 있어서 드디어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말만 한 진짜 얼마나 타지? 말 한 6시간 탔나? 와, 엉덩이랑 막 무릎이랑 발목이 엄청 아파요. 저녁 시간입니다. 고깃국이 나와서 양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무척 떨렸는데요. 다행히 소고기였습니다. 고기가 통통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양고기여서 손을 못 댔습니다. 저한테 아직 컵라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방에 가서 뜨거운 물을 부탁하면 현지인분이 물을 담아주십니다. 저 같은 초딩 입맛은 컵라면이 필수입니다. 하루를 빡세게 보냈더니 눈이 살살 감기더라고요. 라면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 알틴 아라샨 알라콜 투어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3일째 날이고요. 제가 아침잠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투어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져서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비슈케크로 돌아가는 날인데 역시 날이 참 좋습니다. 울창한 전나무 숲은 언제 봐도 인상적입니다. 우유죽으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배낭을 쌌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승차감에 대형 트럭을 타러 나가보겠습니다. Короче, девушка сирийский, вот посмотри на мои глаза. 카라콜에 도착을 했고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렸습니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 주소는 확인이 잘 안 돼서 현지 지도 어플인 2GIS용 주소를 더보기란에 써놓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슐란 프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아슐란프는 80솜이었고요. 정말 저렴했습니다. 옆에 있는 빵은 소세지 빵이고요.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면이 2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투명한 젤리 같은 면도 있고요. 이치란 라멘처럼 잘 끊어지면서 식감이 탄탄한 면도 있었습니다. 국물이 뜨겁지 않고 시원했고요. 토마토 스파게티 향이 나면서 매콤 새콤했습니다. 또 먹고 싶어집니다. 참고로 아슐란프는 둥간족으로부터 유래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비슈케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5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뿌연 흙먼지 속에서 놀더라고요. 화물차도 쌩쌩 달리는데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시쿨 호수를 낀 마을 중 하나인 촐포나타라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비치가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렸다가 비슈케크로 갈 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비치로 가는 길이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비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 오텔 유라시아라고 구글맵에 검색하면 그 바로 앞이 제가 방문한 비치입니다. 지금 비슈케크 시내로 돌아가는 중에 비치를 들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시쿠 호수예요. 지금 보이는 데가. 근데 이시쿠 호수인데 여기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그냥 비치라고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완전 그냥 뭐 우리나라 해수욕장 같아요. 여기가 뭐 호수인지 바다인지 진짜 분간이 가진 않습니다. 진짜 넓고 저기 뭐 바다 근처에 뭐 요트 타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해상 스포츠 진짜 많이 해요. 호수 색깔이 정말 파랗더라고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이 꽤 깊어서 조금만 가도 키가 넘을 정도의 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바가 쳐져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호수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여분의 옷이 없어서 구경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다이빙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패들보트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패러세일링 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요. 매년 이시쿠 호수에서 익사사고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바다보다 염도가 낮아서 몸이 잘 뜨지 않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치 입구에서 젤라또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젤라또라고 저 간판에 있는데 스트로베리 시켰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 이시쿠 호수를 배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1시간 30분이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해변 앞 공원에 앉아서 스프링쿨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휴식 좀 취했습니다. 송크로수와 알틴 아라샨 그리고 알라크로수를 봤던 게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비슈케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 이동 시간이 정말 긴데요. 한국에서 보조 배터리 3개 챙겨오길 잘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자주 찍으려면 배터리가 필수거든요. 몽골에서는 아주 흔했던 풍경이 키르기스탄에서는 생각보다 덜 일어납니다. 바로 가축이 도로를 점령하는 광경인데요. 확실히 가축 수는 몽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슈케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제 옆에 있는 꼬마는 알라쿨 투어 3일 동안 버스 옆자리 짝꿍이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됐는데 알라크로수도 거뜬히 올라가고 아주 착한 아이라서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인연을 만나면 주려고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훈민정음 키링인데요. 이걸 받고 땡큐 하면서 너무 좋아하길래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2박을 하게 될 플라자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8월 초의 비슈케크는 상당히 덥긴 합니다. 가로수가 많아서 길거리 보는 재미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샤워를 하고 핀타 레스토랑에 그 저녁 식사랑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송크로수 투어가 끝나고 왔었던 핀타펍에 다시 왔습니다.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뚜벅이로 비슈케크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먹어둬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고기 스테이크 먹어본 역사가 거의 없는데 이걸 먹고 난 후에 더 맛있는 스테이크는 과연 어떤 맛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고기의 익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고알못이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비슈케크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굿커피라는 그 카페로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고요. 굿커피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뭐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게가. 밖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여서 가게가 닫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랑 장식이 되게 아늑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슈케크 시내 돌아다니면서 굿커피를 자주 지나쳤는데 손님은 항상 적었습니다. 호텔 근처라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카페라 그런지 물가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 잔에 245솜이니까 3,900원 정도 됩니다. 이 커피 맛은요, 솔직히 밍밍했습니다. 그래도 카페인 충전은 잘했습니다. 오늘이 키르기스탄 여행 7일째인데요. 걷기도 많이 걷고 말도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마사지 샵은 미스틱 스파라는 곳인데요. 플라자 호텔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데 평이 좋길래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건식 타이 마사지 90분에 3,400솜입니다. 내부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 마사지샵 느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결제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외 송금을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카드기를 꺼내더라고요.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진짜 역대급으로 시원했습니다. 물론 마사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사지 해주신 분의 손님이 정말 세서 근육이 다 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금 쓸 일을 대비해서 ATM기로 현금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트래블 전용 카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샤슬릭 시티라는 샤슬릭 전문점에 가서 소고기 샤슬릭이랑 닭고기 샤슬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토크토글 샤틀가노프 국립 피라모닉 홀입니다. 클래식 음악, 민속 음악 등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도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땀은 줄줄 흐르긴 하지만 여행할 맛은 납니다. 지금 샤슬릭 시티라는 그 식당에 그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와, 여기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시내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돼 있어요. 와, 진짜 되게 녹지 조성이 특히 잘 돼 있고, 뭐 이런 꽃들, 뭐 조경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이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진짜? 샤슬릭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 지치긴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슬릭 시티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샤슬릭을 들고 있습니다. 소꼬치 샤슬릭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은 425솜인데요. 소식가들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차한다고 할 정도로 고기가 두껍습니다. 라바시라고 하는 얇은 밀빵에 양파를 넣고 같이 싸먹으면 아주 조화롭습니다. 고기가 약간 질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소금과 후추 간이 되어 있어서 간이 잘 맞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닭꼬치 샤슬릭입니다. 이건 290솜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먹는 닭꼬치 맛과 비슷한데 아주 정직한 맛입니다. 소스가 뿌려져 있지 않아서 아주 담백한 느낌이고요. 이것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크기가 가늠이 잘 안 가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쇠꼬챙이가 아니라 거의 검 수준입니다. 뼈까지 있어서 오돌토돌한 식감이 오히려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가족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와, 저 샤슬릭을 다 주문한 것 같은데 양이 엄청납니다. 날이 더워서 몸 생각 좀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판필로프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판필로프 공원에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판필로프 공원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에도 있습니다. 산책하고 휴식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놀이기구도 있는 공원입니다. 비슈케크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모스크바 방어전의 영웅인 이반 판필로프 장군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이반 판필로프는 러시아계 소련 군인입니다. 월요일 낮에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요. 한가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가던 어린이대 공원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30년 전쯤 어린이대 공원에 가서 부모님과 재밌게 놀이기구 타던 생각이 납니다. 빠니보틀님과 체코제님 같은 여행 유튜버가 판필로프 공원에 방문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오래된 느낌의 놀이공원인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VR 체험도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대기줄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이건 롯데월드에 예전에 있던 놀이기구인데 뭔가 귀엽네요.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관람차가 보이길래 타보기로 했습니다. 150솜입니다. 제가 겁이 좀 많은데 무서울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생각보다 관람차 속도가 느려서 무섭진 않았고요. 조금 어지럽긴 했습니다. 관람차 안이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약간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래도 비슈케크 시내를 쭉 한번 둘러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관람차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음료수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주시는 걸 구경했습니다. 이건 진짜 생명수 같은 음료수였습니다. 뭔가 라임에 토닉워터가 들어간 상큼한 맛인데요. 이거 마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놀이기구가 있는지 구경 좀 했습니다. 규모가 큰 놀이기구가 있는 건 아닌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감이 가는 그런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이 회전근에도 다들 기억나시죠? 어린이대 공원에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지러워서 중간에 내리고 싶을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했습니다. 놀이기구 하나 더 타려고 돌아다니다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미니 청룡열차 느낌인데
360도 구간은 없고요. 그냥 어린아이들 타는 놀이기구 느낌입니다. 안전띠 꽉 매고 출발합니다. 오우 씨. 오! 왜 이렇게 빨라? 아 어지러워. 아 대박.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씨. 와 생각보다 빠르다. 와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진짜. 어우. 판필로프 공원은 이 정도면 구경을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알라투 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투 광장은 비슈케크 시내 정중앙에 있고요. 2005년 튤립 혁명으로 초대 대통령 사임과 민주화 시대를 연 장소입니다. 저기 보이는 동상은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입니다. 소련 시절인 1984년에 세워졌고요. 원래는 알라투 광장에 있었는데 알라투 광장의 상징물이 키르기스탄 중심으로 바뀌면서 역사박물관 뒤쪽으로 동상이 옮겨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키르기스탄의 역사박물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역사박물관 앞 광장이고요. 저 멀리 분수가 나오는 곳이 알라투 광장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입니다. 시야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비슈케크의 중심지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고요. 멋들어진 건물도 많아서 사진 배경으로도 좋습니다. 저 동상은 마나스 장군 동상입니다. 마나스는 키르기스 민족의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9세기경 40개 부족을 통합하여 외적과 싸운 인물로 전해지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서사시로 평가받는 마나스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키르기스 민족 정체성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알라투 광장입니다. 원래는 레닌 광장으로 불렸는데요. 소련 붕괴 후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알라투 광장으로 개명했습니다. 참고로 알라투는 다채로운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바닥 분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물장난 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활기가 느껴지는 비슈케크의 중심지입니다. 날이 정말 더웠는데 분수 옆에 있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조금 머물다 갔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공원과 나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드리면요.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가 대부분 같은 맥락인데요. 소련 시절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녹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마다 공원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여름에 햇볕이 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도시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키르기스탄은 수자원이 풍부해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쉽고요.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는데 낙엽수 덕분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도시가 덜 어두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참고로 낙엽수란 상록수의 반대 개념입니다. 한식을 먹은 지가 오래돼서 구글맵으로 한식당을 검색했습니다. 청기와 한식이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식당의 인테리어입니다. 해외에서는 물 진짜 귀한 거 아시죠? 한식당답게 한 통 바로 내어주더라고요. 얼마 만에 보는 한식 반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역시 한국인은 한식입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들부들한 순두부가 가득 들어있었고요. 신기하게 오징어가 들어있더라고요. 평소 먹던 순두부찌개랑은 맛이 좀 달랐는데 오징어가 있어서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왔는데 한국에서 건너온 소나타 택시와 투싼이 보입니다. 특히 주황색 택시는 키르기스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올드 센트럴 모스크에 왔습니다. 비슈케크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모스크 중 하나고요. 2018년에 새로 지어진 센트럴 모스크가 생기면서 구분을 위해 올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라마단을 위해 찾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스크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데요. 이슬람 남자 교도들이 쓰는 둥근 모자랑 모스크의 지붕 모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없었고요. 월요일 저녁 시간에 갔는데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이 된 모스크였고요. 가까이서 보면 유럽의 건축물처럼 디테일한 장식이나 그림은 없지만요. 최대한 절제된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스크 근처에도 이렇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떠올리면 건조한 산악지대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공원과 나무가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비슈케크 파크라는 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비슈케크 시민들도 전동 킥보드 자주 타고 다니더라고요. 공유 킥보드가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슈케크 파크로 들어왔습니다. 이 쇼핑몰이 시내에서 꽤 좋은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쇼핑 공간은 총 3개층이고요. 지하에는 카페도 있고 꽤 큰 마켓도 있습니다. 일단 쇼핑몰을 천천히 둘러보고 갈증 해소할 음료수 좀 마셔보겠습니다. 3층에 버블티 가게가 있어서 여기로 정했습니다. 오렌지 맛으로 골랐는데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며칠간 비타민 충전을 잘 못해서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비슈케크에 도착한 첫날에 갔었던 라바시라는 식당이 여기도 있네요. 상당히 지점이 많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구경백화점 6층에 가면 기념품이 진짜 많거든요. 비슈케크에는 생각보다 기념품 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관광이 기대되는 나라인데 시 정부 차원에서 기념품 샵 조성을 잘하면 수익이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귀여운 인형과 마그네틱 그리고 엽서를 하나 샀습니다. 다 해서 2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슈케크 파크를 다 구경하고 호텔로 가는 중에 글로버스에 들렸습니다. 간식거리 좀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버스에도 한국 라면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젠 외국 나가서 한국 라면 없으면 좀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라임이 들어간 음료수, 소화를 촉진시킬 요플레, 그리고 진라면을 골랐습니다. 진라면 먹고 바로 취침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대통령궁에 들렸다가 오시 바자르라는 로컬 시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구 대통령궁에 왔습니다. 소련 시절에 지어진 행정청사인데요. 독립 후에는 대통령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혁명 이후에 대통령 직무 기능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키르기스탄 의사당 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는 아직 대통령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나무가 많았고요. 내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시 바자르라는 로컬 시장으로 가볼 텐데요. 택시를 타고 8분 정도 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택시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얀덱스고 택시를 부를 때 컴포트 등급으로 부르는 게 최고입니다. 쾌적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여행 컨디션이 더 좋더라고요. 오시바자르에 도착했습니다. 식료품부터 의류까지 안 파는 게 없는 시장인데요. 오전 9시에 열자마자 왔는데도 사람이 많고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수박은 35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kg당 가격인 것 같습니다. 와, 싸긴 진짜 싸네요. 왼쪽에 보이는 멜론도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다니니까 재밌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이 꿀도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시바자르에도 꿀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자를 샀거든요. 이슬람교 남자들이 쓰는 모자라고 하는데 저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샀습니다. 견과류와 말린 과일 그리고 향신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쪽 코너에서는 한국에서 맡지 못했던 향들이 코를 계속 찌릅니다. 신비한 향이었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꽃 파는 곳도 있었고요.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눈으로만 봤습니다. 오시바자르에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어수선한 느낌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야 그게 바로 시장이잖아요. 버스킹 하시는 할아버님도 계셨고요. 키르기스탄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리뾰스카라는 빵도 있습니다. 크기가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의류랑 신발을 파는 쪽인데요. 나이키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길거리에 이런 음료를 파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다양한 곡식 발효 음료를 파는 거라고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 음료로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비슈케크의 흔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키르기스탄 국민들입니다. 여기에도 배달 문화가 정착이 됐더라고요. 노란색 옷에 노란 가방 매신 분들은 모두 배달 기사분들입니다. 숙소로 가는 중에 캐피토라는 카페에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내에 많이 있는 체인점이더라고요. 브런치 먹기에 딱 좋은 카페고요. 시원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더위에 지쳐 있었는데 에어컨 빵빵 나오는 캐피토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매장이 되게 크고 직원도 많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배 채울 수 있는 메뉴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커피는 좀 밍밍했는데 오랜만에 먹는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가 제 초딩 입맛에 맞더라고요. 남김없이 싹 다 먹었습니다. 감자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호텔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눈 표범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키르기스탄의 국가 상징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호텔 가서 짐 좀 싸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에 차랑 오토바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키르기스탄 운전 스타일이 진짜 험하거든요. 접촉사고가 자주 안 나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기는 투마르 아트살롱입니다. 비슈케크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기념품 가게입니다. 키르기스탄 전통 공예품을 트렌디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 걸려있는 작은 공예품들이 600에서 800솜 정도 되니까 가격대는 꽤 높은 편입니다. 마감도 좋고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퀄리티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방 종류 공예품들도 있습니다.
쉬르닥이라는 키르기스탄의 전통 양탄자도 팔고 있네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이 있고요. 키르기스탄 남성들의 전통 모자인 칼팍이라는 모자도 있습니다. 이런 가방 종류는 가격대가 높고 부피가 커서 기념품으로 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념품 가게가 많이 없는 키르기스탄인데 이 정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눈이 즐겁긴 합니다.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키르기스탄 돌을 가공해서 만든 열쇠고리인데요. 부피도 작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개 담았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먹던 새알이라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틀즈라는 초콜릿 같기도 하고요. 떠나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으로 가는 중이고요. 한국에서 건너온 주황색 소나타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주황색 보이시죠? 비슈케크 시내에서 마나스 공항까지의 택시비는 컴포트 등급으로 1037솜이었고요. 16,600원 정도입니다. 35분 정도를 쌩쌩 달린 것 치고는 저렴한 택시비였습니다.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정말 아쉽습니다. 잊지 못할 키르기스탄 여행이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알마티로 간 후에 인천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에어 아스타나를 이용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신라면이 있길래 큰 사이즈로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꼬냑이 유명하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2병 샀고요. 참고로 시내에서 사는 게 반 정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비슈케크에서 알마티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순수 비행시간은 28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타본 비행기 중 가장 짧은 구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르기스탄 7박 9일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중 어느 나라를 택할지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탄의 대자연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누가 웃겨줘서 웃은 게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 앞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키르기스탄. 제가 스위스를 안 가봐서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생각에 키르기스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9일간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자르고 잘라서 짧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지루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야 키르기스탄 여행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제 마음이 담긴 영상이니까 다소 길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리뷰 만물상과 네이버 캐시미어 스토어 몽골미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활기와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여행이 이번 키르기스탄 여행이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혼자서 이 방대한 영상의 대본을 작성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이나 지명, 물건 품명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리뷰 만물상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